안녕하세요. 쓰는 요희, 읽는 범위 책방 희희입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독서의 계절답게 여기저기서 책에 관한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그중 하나는 지난주부터 TVN에서 방영한 요즘 책방, 책 읽어드립니다 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스테디셀러 책들을 알기 쉽게 풀어주는 방송인데요. 그 첫 번째 서막을 지난 3년여간 인기를 끌었던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로 열었습니다. 과거 유인원에서 미래의 사이보그까지 인간 역사를 총망라하는 이 두꺼운 책이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오늘 책방 희희에서도 이를 쉽고 간결하게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책방 희희가 18번째로 준비한 책, 김영사에서 출간한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입니다. 약 3만 년 전까지만 해도 지구상에는 6종의 호모종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조상이라고 여겨지는 사피엔스를 비롯해 에렉투스, 네안데르탈린, 직립원인 등 하지만 오늘날에는 오직 사피엔스만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호모종들은 어디로 사라지고 어떻게 사피엔스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저자 유발 하라리는 총 3가지 혁명을 근거로 이 역사를 추적합니다. 인지혁명, 농업혁명, 그리고 과학혁명입니다. 첫 번째 인지혁명은 사피엔스가 똑똑해진 시기로 그 시작은 언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60페이지, 76페이지입니다. 단어를 통해 가상의 실제를 창조하는 능력은 서로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일도 했다. 농업혁명 전에 지구에 살고 있던 500만, 800만 명의 수렵 채집인은 수천 개의 각기 다른 언어와 문화를 지닌 수천 개의 개별 부족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인지혁명의 주된 유산이라고 할 수 있었다. 즉 사피엔스는 우리에게만 있는 고유한 언어로 새로운 사고방식과 의사소통을 만들어냈고 많은 이방인들과 협력함으로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존을 위해 각종 지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면서 더욱 똑똑해지게 된 것이죠. 82페이지입니다. 사피엔스는 식량과 원재료만 찾아다니지 않았다. 지식도 찾아다녔다. 이들이 살아남으려면 자신의 영토에 대한 상세한 마음속 지도가 필요했다. 어느 식품이 영양가가 많고 어느 것을 먹으면 탈이 나고 어떤 것이 치료제가 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했다. 이들은 주변에 있는 모든 개울과 호두나무와 곰 동굴과 부싯돌 매장지를 공부했다. 두 번째 농업혁명은 자연을 길들여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게 만든 시기입니다. 인지혁명으로 사피엔스 지위가 다른 종과 동식물에 비해 높아지면서 먹이 사슬 구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먹이 사슬의 맨 위를 차지하면서 육식동물을 잡아먹기 시작했고 거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땅을 경작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이때부터 사피엔스는 거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몇몇 동물과 식물종의 삶을 조작하는 데 바치기 시작했다. 인간은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씨를 뿌리고 작물에 물을 대고 잡초를 뽑고 좋은 목초지로 양을 끌고 갔다. 이렇게 하면 더 많은 과일, 곡물, 고기를 얻게 되리라 생각했고 그 결과 식량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농사로 인해 인간의 일거리와 수고로움 또한 증가했기 때문이죠. 농부들은 과거 수렵 채집인이었을 때보다 더 열심히 일했지만 식단은 빈약했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무엇보다 잉여 농산물은 특권을 가진 소수의 손에 들어갔죠. 153페이지입니다. 농사 스트레스는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것은 대규모 정치, 사회 체제의 토대였다. 슬프게도 부지런한 농부들은 그렇게 힘들여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그토록 원하던 경제적으로 안정된 미래를 얻지 못했다. 모든 곳에서 지배자와 엘리트가 출현했다. 이들은 농부가 생산한 잉여 식량으로 먹고 살면서 농부에게는 겨우 연명할 것밖에 남겨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농업혁명은 사피엔스가 한 곳에 정착하게 함으로써 도시와 국가를 형성하는 발판이 되었고 새로운 분야와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한편 과학혁명은 우리가 위험할 정도의 힘을 갖게 된 시기로
자본과 권력이 뒷받침되기 시작하면서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 중 나라를 구하기 위해 과학자들에게 연구실을 제공한 것이 무기가 끊임없이 개발된 계기가 되었는데요. 370페이지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없는 참호전이라는 진창에 빠졌을 때 양측 모두 교착 상태를 깨트리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을 불렀다. 부름에 응한 과학자들의 연구실에서는 놀라운 무기가 끊임없이 만들어져 나왔다. 과학은 자본주의와 산업혁명과 얽히면서 세상을 급속히 발전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진보를 외쳤고 과학은 풀기 힘들었던 문제들, 가난, 질병, 노화, 죽음 등을 하나씩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혁명이란 것이 늘 좋은 점만 가져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인류가 숲을 베어내고 강을 댐으로 막고 철로를 놓고 고층 빌딩이 즐비한 거대 도시를 건설하면서 세상이 호모사피엔스의 필요에 맞게 변형된 것이죠. 이럼으로써 서식지가 파괴되고 많은 종들이 멸종했으며 기후 변화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산업혁명은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늘렸고 가족과 지역 공동체의 붕괴, 소외된 개인주의를 양산했습니다. 이 진보의 길을 여전히 걷고 있는 우리를 저자는 신을 꿈꾸는 인간들이라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해지고 있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자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진보가 우리에게 어떤 점을 가져다 주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묻지 않으며 그저 앞으로만 달려가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오늘의 가장 인상 깊은 한 구절입니다. 588페이지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놀라울 정도로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스로의 목표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으며 예나 지금이나 불만족스러워하기는 마찬가지인 듯하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 힘을 떨치고 있지만 이 힘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생각이 거의 없다.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채 불만스러워하는 무책임한 신들. 이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또 있을까? 사피엔스가 궁극적으로 던지는 질문은 그래서 우리는 더 행복해졌는가?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가? 이 두 가지일 겁니다. 찰스 디킨스는 프랑스 혁명에 대해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시대와 변화에 대해서도 윤리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무엇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지, 우리가 개발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지 않고 진실로 더 나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는지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 길고 긴 역사 속에서 어느 위치에 서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진행 범위 작가 유희, 책방 희희였습니다. 저희는 둘째 주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